안녕. 그냥 동네 언니야. 언니가 또 찾아왔어. 언니가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은 저기 써있지. 출산하고 나서 이제 애기한테 뭐가 필요한지 아니면 엄마한테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수다를 한번 떨어보려고 하는데, 이번 편은 사실 내가 다 이야기로 할 거기 때문에 화면은 뭐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뭐 설거지를 하면서 듣는다거나 아니면 가볍게 뭐 운동을 하면서 듣는다거나 뭐 운전을 하면서 듣는다거나 라디오다 생각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냥 가볍게 들어줘. 자, 내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를 했어. 그래서 우리 사람 살아가는 거랑 똑같잖아. 의식주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기가 이제 맨몸으로 그 핏덩이가 던져졌단 말이야.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뭐가 필요할지 과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나는 먹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 일단 애가 먹어야 되니까. 옷은 뭐 그냥 체온만 유지하게 뭐 아무거나 덮으면 되지만, 먹는 거는 뭐 우리 밥 먹는 김치찌개나 이런 거 먹을 수가 없잖아. 상식적으로. 그래서 아기한테 뭘 먹일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아기가 먹을 수 있는 거는 엄마 젖 아니면 푸뉴란 말이지. 근데 이제 모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사실 내가 이제 임신을 하면 이게 가슴이 점점 이렇게 커진단 말이야. 나는 되게 가슴이 되게 작았던 사람이라서 임신했을 때 가슴은 참 좋았어. 근데 가슴도 커지면서 배도 같이 커져. 그게 단점이야. 보이지 않았던 가슴 골도 막 생기고 이러면서 와, 내 가슴도 이렇게 커질 수 있구나 막 좋아했는데, 당연히 아기를 가졌을 때는 모유를 먹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 나는 이제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키울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슴이 망가진다고 모유를 먹이기 싫다고 하는 엄마들도 본 적이 나는 있었던 것 같아.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모유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먹이고 싶다고 해서 먹일 수가 없어 사실. 모유 수유 전문가분들은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하는데, 내가 애가 셋이거든. 세 명을 정말 다 노력해봤지만 완모라고 해. 완전 모유 수유를 성공하지 않았어. 나는 전양 자체가, 내 몸에서 몸을 만드는 전양이 따라주질 못했던 것 같아. 정말 이번에 막둥이 셋째를 낳으면서 마지막 육아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모유 수유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내 노하우도 모두 총동원하고 했지만 왠지 이번에도 분유랑 같이 혼합을 하게 됐어. 어쨌든 모유는 내가 아이를 낳고서 내가 모유가 정말 잘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게 알 수가 없어. 그거 알 수가 없어. 그 나와봐야 알아. 그래서 뭐 요즘 엄마나 아빠들은 막 이런 출산 교실 같은 거 다니면서 모유 수유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우잖아. 근데 배우면서 이제 꿈을 꾸지. 내가 이제 아이를 젖을 먹이겠구나. 이렇게 내 몸에서 막 우유가 만들어져가지고 아기가 이렇게 먹겠구나 하는데, 일단 젖이 나와야 말이지. 젖은 나오겠지. 젖은 거의 다 돌아. 근데 전 양이 아기가 이제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냐의 문제고, 모유는 아기를 딱 낳아. 아기를 딱 낳으면 한 2일, 한 3일 정도에 이렇게 가슴이 뭔가 이렇게 찡한 느낌이 와. 이거는 이제 처음 이제 첫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두 번째, 세 번째, 뭐 네 번째 그런 분들은 너무 잘하시니까, 뭐 더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젖이 찡하게 돌아. 그러면은 이게 누군가한테 젖을 먹여본 적이 없잖아 사실. 어, 그래서 이게 문이 닫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뚫어줘야 되는데, 뚫어주는 게 되게 힘들어 사실은. 뭐든 첫 시작이 사실 두렵고 어설프고 뭐 그러잖아.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애를 이제 애한테 이제 계속 물려야 되는데, 어떤 병원은 완전 모유수를 하라고 애를 이렇게 그냥 갖다 놓더라고. 산모가 있는 병실에다가. 그래서 뭐 애가 뭐 씻어야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만 그 애기 그 뭐지?
신생아실을 데려가고 엄마 옆에 계속 붙여서 계속 젖을 물리게끔. 근데 사실 그게 맞아. 계속 젖을 물리게끔, 없는 젖이라도, 그게 문이 안 열렸더라도 애기가 계속 빨고 젖을 이렇게 주는 그 느낌을 알아야 내 몸도 신기하게 이제 아이에게 먹일 타이밍이 왔구나 생각을 해서 이 뇌도 몸에 반응을 해서 젖을 계속 내보내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사실 그 뭐지? 자연분만한 사람들은, 어릴 때 자연분만한 사람들은 확실히 그 수술해서 난 사람보다 빨라. 회복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애기한테 젖을 물리거나 이런 것도, 움직이는 거나 이런 것도 크게 불편하지가 않은데, 이제 수술한 사람들이 문제지. 내 몸에 이제 칼을 대고 이제 배를 짠 거잖아. 응?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게 이제 수술을 한 거, 개복 수술을 한 거잖아. 그게 아물고 뭐 하고 시간이 걸리는데, 내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데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막 젖을 물리래. 병원에서. 수술하면은 입원 기간이 더 길거든. 자연분만보다. 그만큼 회복이 빠른다는 거지, 자연분만은.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어버버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지나가, 병원에서는. 어떻게 막 퇴원을 해. 그리고 이제 세 가지가, 한 몇 가지가 있지. 그 뒤에 행로는 그냥 집에 가서 혼자 이제 이렇게 애기랑 고군분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뭐 엄마나 뭐 시댁 분들이시나, 아니면 뭐 언니나 뭐 이런 분들 그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은 집으로 도우미 분들, 그 육아 도우미 분들을 부르거나, 아니면은 그 조리원,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거지. 근데 보통 내가 이번에 아기를 낳고 한번 쓱 스캔을 해보니까 엄마들이 산후조리원을 갔다가 도우미를 부르는 경우가, 요런 루틴이 많이 있더라고. 자기 몸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하면서 이제 아기를 키우는 법도 배워야 하니까. 근데 나는 첫째 때는 조리원을 갔다가 집으로 왔어. 집으로 와서 우리 집에 첫 손주였기 때문에 엄마가 굉장히, 우리 엄마가 공을 들여서 정말 정말 산후조리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셨어. 근데 둘째도 역시 조리원을 갔는데 첫째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첫째가 밟혀가지고, 이게 가족실이 있었어 그때는. 그래서 좀 큰 돈을 더 추가를 하고, 아기도 한 4시 5시까지는 있다가 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아기가, 우리 큰애랑 둘째랑 22개월이 차이 나거든. 딱 우리 큰애 둘째 딱 가져가지고 10개월 뒤에 애를 낳았으니까 22개월이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이고, 그 손 많이 가는 애를 4시 5시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야. 조리를 하는데 전혀 의미가 없어. 그리고 애가 막 자꾸 아파. 엄마를 못 보니까. 막 태어난 애도, 지금 태어난 애보다 지금 막 1년 넘게, 2년 가까이 산 애가 나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2주를 예약을 했다가 1주만 하고 나왔지. 나와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둘을 이제 집에서 혼자 케어를 한 거야. 그때는 엄마가, 우리 큰언니가 그때 출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첫째 때 나를 이제 조리를 해줬으니까, 큰언니는 이제 첫 애를 출산을 해서, 언니 이제 조리를 해준다고 그렇게 지냈지. 그래서 나는 둘째는, 큰애랑 둘째를 같이 이제 보면서 그렇게 키웠었지.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왔어? 그래서 이제 나는 조리원을 가고, 도우미분은 그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집에 누구 들이는 게 이게 뭐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일일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나보다 나이 어르신 분들한테 뭘 시키고, 이런 이유 때문에 도우미는 꺼렸었던 것 같아.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다가 조리원을 안 가고 도우미 분을 이제 부르게 됐어. 보니까 내가 새 자녀잖아.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더라고. 도우미 비용을 많이 지원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도우미 분을 부르게 됐는데, 역시나 그렇게 편하진 않았어. 조련이 짱이야. 내 경험에 의하면. 일단 내 눈앞에서, 모르겠어. 그냥 정말 믿고 맡기는 거지만, 내 눈앞에 일단 아기가 없기 때문에 내 몸에 되게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 근데 도우미 분들이 오시는 거는 내 눈앞에 어쨌든 아기가 있기 때문에, 아기가 있는데 내가 안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 조리원 갔다가 도우미 분한테 도움을 받는 거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어쨌든 지금 모유수유 얘기하고 있었지?
그렇게 하다가 뭐 조리원든 가든 어딜 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기가 빨기 시작하면은 병원 퇴원하고 나서 본격적인 이제 모유의 세계가 들어가는 거야.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막 모유가 막 쫙쫙 솟아나서 막 그 킵을 할 수가 있어. 아기가 먹는 시간이 안 되는데 모유가 계속 생기니까 그거를 그래서 모유를 저기도 써놨지만은 그 유축기에 이제 아기가 빠는 것처럼 해가지고 유축기가 나는 젖을 빠는 기계가 있어. 그래서 그 기계를 짜가지고 이제 모아놓고 이제 얼리는 거야. 얼리면은 나중에 뭐 여행 가거나 뭐 외출 가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뭐 집이 아닌 곳에서 수유를 하기 어려운 곳에 갔을 때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얼려뒀다가 너무 젖이 없는 사람들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했었던 것 같아. 나는 너무 모유가 많아서 얼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모유 수유는 나와봐야 안다. 물리면 자꾸 는다는데, 자, 봐봐. 애기는 막 먹고 싶어 해. 근데 내 젖은 막 팍팍 늘지가 않아. 그럼 애기는 배고파서 자꾸 울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분유를 선택을 하게 돼. 내 경우가 그 경우야.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은 그래도 애한테 주구장창 물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힘들어, 사실. 엄마가 애기 낳고 정신 없고 막 이런데 힘들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조리원에서 이거는 나도 느꼈고 우리 언니도 느꼈고 주변에서 많이 느꼈다고 했는데 조리원에 딱 가잖아. 그럼 지금은 근데 그 조리원 방 안에서 자기네만 이렇게 조용히 지낸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 때는 가서 막 모빌 같은 것도 막 만들고 그럼 내서 온단 말이야. 센터에서 자기네 물건 팔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양말 같은 걸로 애기 인형 만들고 막 모빌 만들고 막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저 엄마도 보고 이 엄마도 보고 막 이게 엄마들하고 막 교류가 있어. 그래서 조리원 동기 모임이라서 조동 모임을 갖는단 말이야. 나중에 이게 조금 더 잘하고 나면은. 근데 뭐 어떤 엄마는 막 젖이 막 콸콸콸콸 나와. 근데 나는 막 이제 애기가 막 내 젖이 없어가지고 막 울어. 그러면은 막 이제 막 자괴감이 드는 거야. 막 나는 막 나 왜 젖이 안 나오는 것인가. 막 이 젖 물리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막 꼭 모유를 주고 싶은데 꼭 초유를 줘야 된다고 하는데 막 젖이 맘대로 내 맘대로 되는 게 안 되니까 막 슬프단 말이야. 막 애기 낳고 막 감정도 막 이렇게 막 그래.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모유는 전문가들은 계속 물리면 는다고 하는데 그게 참 딜레마야. 애기는 우는데 내 젖은 안 내면 이게 사람이 엄마인지라 이게 막 팍팍 주고 싶어서 모유 좀 쉬운 것 같은 분유를 선택을 하게 되지. 그럼 이제 혼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모유는 점점 양이 줄어들고 이제 분유에 이제 하면서 분유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모유는 나와봐야 안다. 그럼 봐봐. 이제 그러면 내 몸에서 이제 젖이 나오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 쓰고 있는 브라를 하면 이렇게 위로 올리고 하는 게 되게 불편해. 그래서 이게 개폐가 앞에서 열고 닫기가 편하게 모유 수유 브라가 따로 있어. 그리고 브라만이 그렇게 있으면 뭐해? 그 윗도리가 이렇게 또 편해야 되잖아. 그래서 윗도리 부분이 이게 뭐지? 가슴 쪽이 이렇게 쭉 하고 열릴 수 있게 구멍이 나서 한 겹 더 덮여져 있는 그런 옷, 그 모유 수유 티셔츠가 있는데 그런 디자인도 있고 아니면은 지퍼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모유 수유가 할 수 있게끔 되게 편하게 잘 돼 있는 옷이 있어. 그리고 저거 비판텐이라고 써져 있는 거 이거 비판텐이라고 내가 써놨는데 비판텐이 많이 들어봤을 거야. 뭐 어떤 나쁜 성분 같은 거 스테로이드인가 뭐 그런 거 성분 아닐까? 그러니까 약국에서 파는 무슨 연고같이 생긴 치약같이 생겼어 보기에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뭐지? 아기가 이렇게 젖을 빨잖아. 그러면 내 걔가 그 내 몸에 상처를 남긴단 말이야. 내 유두에. 그러면 유두에 상처가 나는데도 애기는 계속 젖을 원하니까 젖을 계속 빨려야 돼. 그러면 그 피딱지가 나고 막 고생을 해. 엄청 따갑고 근데 막 애가 피를 먹고 막 짜내야 되고 내 피를 짜내야 되고 막 그게 되게 그 과정이 되게 고통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애기한테 젖을 물린 다음에 비판텐을 아주 조금 짜가지고 유두에 이렇게 발라줘. 그러면은 그 유두가 마르면 그게 더 피딱지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비판텐을 살짝 발라주는 것도 내가 모유수유 전문가한테 들었거든. 선생님한테 들었고 이거는 괜찮다고 하더라고.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는 정말 조금 발랐어. 그냥 유두가 마르지 않을 정도만 정말 조금 발랐어.
비판텐이라는 게 있다. 근데 비판텐은 나중에 애기 엉덩이 발진할 때도 쓰기 때문에 알아두면은 유용한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할 거고, 모유 수유할 때 자세가 되게 중요해. 왜냐면은 엄마가 허리가 나가, 잘못하면. 허리가 나가고 목도 나가고, 그래서 요즘 수유 패드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유 패드도 잘 알아보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좌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맨바닥에 앉아서 앞바다리를 하고, 아니면 다리를 쭉 뻗고 수유를 할 것인가, 그런 자세에 따라서도 조금씩 방법이 다르고, 의자로 만약에 앉아서 한다고 하면은 이 발받침대가 하나가 필요해. 그 자세를 내가 어떻게 설명하면서 보여줄 수가 없는데, 애기를 이렇게 안고 내 젖까지 이렇게 쭉 끌어당겨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쪽 다리가 이렇게 짝다리가 이렇게 한쪽 다리를 올려야 돼. 한쪽 다리는 바닥에 있는데 반대쪽 다리는, 애기 머리를 받치고 있는 다리는 까치발을 쓰게 된단 말이야. 그럼 그게 이제 그 자세로 이제 애기가 젖을 한번 먹으면은 뭐 15분 한쪽씩 15분 30분 정도 먹이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게 은근히 힘들어, 자세가. 그래서 이렇게 발받침 같은 거, 낮은 발받침, 아니면 뭐 책 같은 거 쌓아놓고 이렇게 바구니나 뭐 이런 통 같은 거 밟고 이렇게 아기를 먹이는 거를 굉장히 추천해주고 싶어. 그게 결국에는 필요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를 썼냐면, 그 옛날이 아니지. 저기 사우나 있잖아. 목욕탕 가면은 목욕탕 의자 있잖아. 근데 목욕탕 의자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높은 게 있어. 한 20cm, 30cm 되는 높은 거 말고, 그거 반만 목욕탕 절반짜리 의자가 있어. 그 정도 사이즈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정도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의자가 나중에 애기 목욕할 때도 쓰면은 굉장히 편하거든. 그래서 그거 생긴 거는 별로 예쁘지가 않아. 목욕탕 의자이기 때문에 촌스럽고, 뭐 집에 어떤 인테리어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인테리어든지 해쳐. 어떤 인테리어든지 해치게 돼 있어. 근데 일단 내가 표현해야 되니까 있으면은 굉장히 편한 아이템인 것 같아. 목욕탕 절반만한 높이의 의자 아주 추천해주고 싶어. 모유에 대해서 한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나 지금 사실 새벽이야. 새벽에 전부 다 자는 시간에 내가 수다를 떨고 있어서 내가 자꾸 목이 잠겨. 물 한 잔만 마시고 올게. 물 마시고 왔어. 내 얘기 잘 듣고 있는 거지? 모유는 그렇게 되고, 모유는 일단 모유 수유를 하잖아. 그러면 외출을 할 때 되게 편해. 조금 이따가 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 한번 들어보면 알겠지만, 분유는 챙겨야 될 용품이 너무 많아. 안 그래도 아기를 데리고 나갈 때 물건이 한가득이거든? 하루를 나가든, 뭐 일주일을 나가 있든, 물건의 양은 똑같아. 근데 모유를 먹이면 정말 너무 외출 준비물이 너무 줄어들어. 그리고 요즘은 밖에 나가서 수유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수유실도 잘 돼 있어서, 뭐 수유하기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 밖에서 모유 수유를 하는 것도. 어쨌든 그래서 모유 수유의 장점은, 준비물이 너무 이제 좋고, 그리고 엄마가 회복이 일단 빠르고, 엄마가 모유를 빨잖아. 그러면 아기가 엄마 젖을 빨잖아. 그러면 신기하게 그 배가 되게 아프다. 자궁이 이렇게 수축을 하는 거야. 자궁이 이만큼 늘어났었잖아. 아기가 들어있었으니까. 아기가 나가고 다시 제자리를 잡아야 되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 배가 진짜 아파. 생리통배하고는 다르게 좀 배가 아파. 그리고 피 찌꺼기도 더 많이 잘 나오는 것 같고, 그런 거는 모유수유 교육받을 때 너무 많이 잘 알잖아. 근데 내가 이제 손수 느꼈던 거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분유 얘기를 해볼게. 이제 모유수유를 못하는 상황이 됐거나, 아니면은 분유를 이제 원해서 애기한테 분유를 먹이게 되잖아. 그러면은 어떤 분유를 먹여야 될 것인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보통 나도 첫째 때 뭔 모르고 했을 때는 병원에서 먹였던 거 뭐예요? 물어보고, 조리원에서 애기한테 먹였던 거 이겁니다 하고 해서 그거를 계속 집에 와서 먹였던 것 같아. 근데 그걸 보고 좀 찾아보니까 너무 달고
그거보다 더 좋은 분유도 있고 내가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의 분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분유는 잘 알아보고 아이한테 먹이면 좋을 것 같아. 사실 아이한테는 모유가 가장 좋기는 해. 소화도 잘 되고 모유는 역류도 잘 안 해. 애기들이 이, 이 식도에서부터 위까지 뭐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가지고 먹은 거를 그대로 잘 토를 하는데 내가 먹여본 결과 이건 뭐 내 경험에 의한 얘기이기 때문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먹여본 결과 두 개 다 먹여본 결과 분유보다는 모유를 먹었을 때 훨씬 더 속이 편한 느낌이 있더라고. 이게 뭐지? 이게 토를 안 해, 애기가. 그렇게 하고 흘리는 건 있는데 확실히 분유를 먹을 때 조금 이렇게 좀 그래서 나는 일부러 좀 우리 막둥이가 소화를 좀 못해서 소화가 잘 되는 분유를 찾아서 먹였었던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분유를 먹이려면 일단 분유를 잘 알아봐야 되겠지. 근데 아이가 또 막 뭐 토 많이 하는 그런 기능적인 분유도 있고 뭐 좀 달큰한 분유 그 분유 그러니까 모유랑 분유랑 또 섞어서 먹으면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 엄마 찌찌만 먹다가 분유를 먹이려면 젖병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그 젖병이 젖꼭지가 또 안 맞아서 애들이 막 그 조그만한 애기가 싫다고 이렇게 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밀어낸다 메롱하는 것처럼 또 얼마나 귀여운지. 근데 이제 엄마 속이 타지 이제 안 먹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분유를 어떤 분유를 먹일 것인가, 어떤 브랜드의 어떤 가격대에. 왜냐면 애기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먹어. 분유를 완전 분유 아니면은 혼합 분유랑 모유랑 혼합을 하든 안 하든 분유를 은근히 많이 먹어. 분유가 막 쩍쩍 달아나. 그래서 가격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영양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다른 사람들 후기만 믿고 살 수가 없는 게 이거는 애기마다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게 금액이 비싸다고 해서 싸다고 해서 좋고 나쁜 분유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딱 이 정도 분유가 좋겠다 아니면은 뭐 어디서 추천을 해서 이 분유를 한번 먹어봐야지 했는데 애기한테 잘 맞아. 그럼 그게 애기한테 좋은 분유인 거야. 애기한테 잘 맞는다는 거는 애기가 소화도 잘 시키고 변도 잘 보고 살도 오르고 토도 안 하고 그랬을 때 꺽 하고 이제 트름도 잘하고 그러면 이제 애기한테 맞는 분인 거지. 그리고 젖병도 사실 너무 많아. 젖병은 종류가 너무 많은데 서로 다 좋대. 근데 이 젖병도 사실 젖병 뭐 케이스는 엄마가 잡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젖꼭지란 말이야. 젖꼭지고. 그리고 이제 애기가 이제 우유를 먹을 때 얼마나 소화를 잘 시킬 수 있게 공기가 안 들어가게끔 먹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젖병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검색을 막 해서 요거 괜찮다 저거 괜찮다 이렇게. 근데 요 젖병이 안 맞으면 또 다른 젖병으로 갈아타고 이게 젖꼭지 문제인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사실. 그거는 이제 아기가 싫어하면 여러 가지 검색을 완전 겁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바꿔가면서 찾아야 되겠지. 그럼 이제 젖병을 골랐으면은 젖병 이제 소독을 해야 되니까 젖병 소독기도 많이 쓰더라고. 젖병 소독기를 쓸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열탕 소독을 냄비에 팔팔 끓여가지고 열탕 소독을 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해서 하면 되겠고. 젖병 소독기도 종류가 너무 천차만별이고 나는 첫째 둘째 때는 열탕을 했었어. 그 젖병 소독기보다는 내가 팔팔 끓는 물에 직접 눈을 보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김 샥 식히고 이제 그게 너무 미더워서 내 스스로가. 근데 셋째 때는 그냥 소독기를 쓰게 됐어. 그래서 좀 작은 사이즈도 써보고 좀 큰 사이즈도 써봤는데 역시 큰 게 좋더라고. 자리만 공간만 허용이 된다면 젖병 소독기는 좀 큰 걸 쓰는 거를 난 좀 추천하고 싶어.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젖병을 닦아야 되니까 닦는 세제 그리고 수세미 젖병 솔이 따로 있어. 기다랗게 생겨가지고 그 두 가지 기다란 애랑 짤뚱한 애랑 이렇게 세트로 있는 그 솔이 있고. 그리고 젖병을 열탕을 하든 소독을 하든 뒤집어 놓고 말려야 된단 말이야. 난 처음에는 바구니에 놓고 썼는데 젖병 그 소독하는 거치대가 있어. 그거 쓰니까 되게 편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집의 환경에 따라서 크기도 보고 젖병을 엎어가지고 이제 거치를 해둬야 되는 그것도 되게 편한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제 물을 끓여야지. 분유를 타려면은
젖병에다가 분유 가루를 넣고 물을 넣고 흔들어서 분유를 녹여서 이제 아기를 먹여야 되잖아. 그러려면은 물을 끓이는, 요즘은 포트가 있는데, 포트 그 뭐지, 옛날에 커피 끓일 때 그 포트 있잖아. 그런 거 해도 되는데, 아기는 한번 끓여서, 분유는 한번 끓인 물을 식혀서 줘라 하거든. 근데 그 식히면 완전히 뭐지? 아기가 자는 동안에 물을 끓여놨단 말이야. 100도가 넘어가도록 바글바글바글. 그럼 이제 어떤 삐삐삐 이런 소리가 나잖아. 그 포트들은.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온도가 내려가. 점점 온도가 내려가면 0도까지 그 미적지근한 물이 돼버리면 거기다 분유를 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전문적인 분유를 위한 포트들은 뭐 한 2시간, 뭐 4~5시간까지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시켜주는 그 킵 기능이 있어, 온도를. 그래서 분유를 탈 때 딱 이렇게 딱 따라서 할 수 있게. 근데 나는 그런 포트를 안 썼기 때문에 그 끓는 물이 이렇게 하면 한 70도? 한 65도에서 70도 정도 내려가면은 내려갔을 때 그거를 보온병에 담았어. 보온병에 담아서 킵을 해두고 나머지 그 끓었던 물은 60에서 70도 했던 물은 서서히 식는 거지. 그럼 미적지근한 게 아니라 거의 그냥 맹물, 그냥 찬 건 아닌데 뜨겁지도 않은 그 물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보온병에 있는 물로 먼저 분유 가루를 녹인 다음에 그 차가운 물, 그 100도씩 끓여서 식힌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채웠었지. 근데 분유통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분유냐에 따라서 그냥 45도에 맞춰서, 그러니까 애기 먹기 적당한 온도에 맞춰서 분유를 녹이라는 것도 있고, 내가 먹었던 거는 그 사냥분유인데, 사냥분유는 일동 후지스 사냥분유인데, 그거는 먼저 뜨거운 물에 한 70도 정도 되는 물에 분유를 넣고 섞은 다음에 이제 온도를 맞춰서 넣어라. 식혀서 먹으라 그랬나? 아무튼 그 타는 방법이 다른 분유하고는 좀 달랐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일단은 먹였었어. 그럼 내가 얘기했던 거를 만약에 여행을 가거나 하루가 넘게, 이틀이 넘게, 3일이 넘게 여행을 간다 치면은 내가 말했던 이것들을 다 챙겨야 되는 거야. 다 챙겨야 돼. 분유를 먹인다고 하면. 정말 짐이 많아. 분유를 먹이려면은 정말 짐이 많아. 근데 요즘은 뭐 분유도 저기 뭐 가져나가기 액체 분유, 액상 분유 해가지고 가지고 나가기 잘 돼 있는데, 액상 분유는 또 젖꼭지를 집에서 쓰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게 또 애기가 좋아할런지 어쩔런지 뭐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많이 그렇게 계속 검색을 하게 되지, 애기를 낳고도. 분유는 이 정도까지. 애기가 먹는 거, 이유식을 먹기 전까지의 애기야. 근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막상 아이를 낳잖아. 그러면 진짜 이거는 내가 100% 확신할 수가 있어. 그 전에 난 정말 완벽히 준비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잘 때 겁나 검색을 하는 거야. 이제 핸드폰으로 아기한테 그때그때 필요한 게 진짜 너무 많거든. 너무 많아 보이거든. 없어도 어떻게는 키워. 근데 있으면 엄마가 더 편하게 키워. 이거는 100% 확실한 것 같아. 그래서 육아는 아이템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이템이 있으면 엄마가 조금 더 수월해. 아기를 키우는 게. 아기를 돌보는 외적인 문제인 거잖아. 젖병을 소독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근데 그런 외적인 부분들을 그런 아이템들이 해결을 해주니까 내 아이한테 오롯이 더 돌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아기를 낳고 나면은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막 후기들을 보고 막 검색을 하기 시작을 하지. 그러면 이제 눈도 침침해져.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아기 그 별로 안 좋단 말이야. 핸드폰 보고 있는 거. 사실 손목도 나가고 손가락이 나가.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그렇게 나가잖아. 음. 그러니까 엄마 영양제도 잘 챙겨 먹어야 돼. 어쨌든 태어나서 이유식을 먹기 전까지 아기들이 먹는 거, 물론 이유식을 할 때도 모유를 먹고 분유를 먹지만 그때는 이제 이유식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이 좀 줄기는 조절이 되니까, 어쨌든 먹는 거, 아기들이 먹어야 되는 거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 그러면 다음에는
출산했을 때 뭐를 입고 어떤 곳에서 지내야 되는지 뭐 그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자고. 그럼 구독과 좋아요? 정말 어색하다. 꼭 해주세요. 안녕.